모든 말이 멈춘 자리에서 통찰은 조용히 깨어나고 사랑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남는다. 우리는 그 침묵을 안고 다시는 오지 않을 계절을 조용히 살아낸다. 침묵 너머의 이름, 유전자 키 23번과 43번, 그리고 여름의 통찰. 프롤로그, 말없는 계절의 시작. 여름은 언제나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시작된다. 소리 없이 스며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 이미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안다. 그 여름이 우리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Call Me By Your Name의 이야기 역시 그런 여름에서 출발한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계절이 한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뒤바꾼다. 엘리오의 감정은 처음엔 방향도 이름도 없다. 그것은 설명되지 않고 심지어 인식되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기류처럼 서서히 스며든다. 그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야말로 유전자 키 23번의 그림자인 복잡성이다. 우리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문장, 한 대사, 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된다. 그것이 바로 23번의 선물인 단순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며 43번의 선물인 통찰이 우리 안에서 발화되는 순간이다. 이 에세이는 한 편의 영화 속에서 한 사람의 내면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 감정의 복잡성에서 단순한 진실로 이르는 길을 유전자 키 23번과 43번의 관점으로 재조명한다. 우리는 결국 묻게 될 것이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말없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다시 말하게 했는가? 복잡한 감정은 단순한 진실을 품고 있다. 그것이 이 여정의 핵심이자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의 근간이다. 복잡성의 안개 속에서 유전자 키 23번의 그림자. 엘리오의 감정은 불쑥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짙은 안개처럼 스며들며 처음엔 욕망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조차 알 수 없다. 이 감정은 언어로 포착되지 않기에 그는 피아노의 선율로, 책 속 인용문으로 누군가의 몸짓을 흉내내며 자신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감정은 늘 그보다 앞서가고 말은 언제나 너무 늦게 따라온다. 우리는 종종 사랑의 시작을 느낌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 느낌은 언제나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도 많은 감정이 얽혀 있어 그것이 사랑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23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 복잡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감정은 복잡하고 표현은 불완전하며 내면의 진실은 말로 옮겨질 수 없다. 엘리오의 시선은 올리버를 쫓지만 그의 입은 침묵한다. 감정을 감추려는 언어들, 어긋나는 몸짓들, 피하려는 농담과 유의 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서려 있다.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표현의 본질적 한계를 마주한 절망이다. 복잡성의 고통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다.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 있다.
그것은 언어가 감정을 배신할 때 내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국은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장은 엘리오의 고요한 혼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겪는 감정의 첫 파동과 그 복잡함의 미로를 비춘다. 23번의 그림자는 늘 말하지 않은 어떤 것에서 시작되며 그 안개는 진실의 문턱까지 이어져 있다. 들리지 않는 사랑, 유전자 키 43번의 그림자. 사랑은 때로 말보다 먼저 들려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들릴 수 없게 시작되지 못한다. 유전자 키 43번의 그림자인 귀머거리는 단지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리에, 특히 진실된 감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심리적 방어 상태를 뜻한다. 올리버는 엘리오의 감정을 느끼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쾌한 농담과 거리두기로 그것을 흘려보낸다. 그는 엘리오의 눈빛을 이해했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엔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다. 귀머거리는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감정이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감정을 외면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다. 43번의 그림자는 이러한 상태를 통해 작동한다. 통찰은 이미 그 안에 있지만 의식은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때로는 논리로 덮는다. 올리버는 자신 안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엘리오에게 들려주기엔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침묵은 때때로 고백보다 더 큰 진실을 담고 있다. 엘리오에게 말을 아끼는 올리버의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복잡한 내면의 회피이다. 그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들린 후의 삶을 감당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이 삶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였다. 귀머거리의 그림자는 우리 모두 안에 있다.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향해 귀를 막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수록 가장 늦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들린다. 유전자 키 43번이 말하는 귀머거리의 치유는 결국 준비되었을 때 들리는 통찰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통찰은 삶을 이전과 다르게 만든다. 이 장은 말하지 못한 사랑이 아닌 듣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올리버의 귀머거리는 그저 한 남자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내면의 회피이자 언젠가는 돌파해야 할 통찰의 문턱이다. 말보다 선명한 것, 통찰과 단순성의 문을 열며 복잡한 감정과 듣지 못한 진실이 지나간 후 사랑은 비로소 본래 모습을 드러낸다. 유전자 키 23번의 단순성과 43번의 통찰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것은 어떤 계획이나 분석이 아닌 감정이 제자리를 찾을 때 느껴지는 조용한 명료함이다. 엘리오와 올리버가 나누는 진짜 사랑은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호수에 들어가고 식탁에서 손이 스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알게 된다. 그 어떤 긴 대화보다 깊은 진실이 바로 그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23번의 단순성이 빛나는 지점이며 43번의 통찰이 열리는 문이다. 통찰은 이해보다 깊고 단순함은 무지와는 다르다.
그것은 복잡한 과정 끝에서 오는 명료함이며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야 가능한 간결함이다. 엘리오가 올리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자신의 일부로 녹여낼 때 우리는 깨닫는다. 말은 줄어들고 감정은 더욱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의 사랑은 결국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한 문장에 응축된다. 이 단순하고도 시적인 요청은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온전히 수용했음을 뜻한다. 이는 감정의 최종 언어이자 자기 자신을 타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통찰의 문장이다. 이 장은 복잡성과 기머거리를 넘은 다음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깊이, 즉 말보다 선명한 것을 다룬다. 그것은 눈빛이며 호흡이며 아주 짧은 정적 속에 담긴 감정의 진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 사랑은 때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정수, 바흐의 악보처럼 흐르는 감정의 여정. 유전자 키 23번과 43번은 마치 바흐의 음악과도 닮아 있다. 바흐는 음악을 표현할 때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단순하고 명료한 구조 속에 그것을 정제해 담는다. 그의 음악은 복잡한 감정의 언어를 해체하고 침묵과 여백 속에서 감정을 흘려보내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바흐의 푸가와 인벤션, 카프리치오 같은 작품들은 철저한 구조성과 동시에 깊은 감성적 울림을 담고 있다. 이는 곧 23번의 단순성과 43번의 통찰이 말하는 미덕과도 일치한다. 복잡성은 통찰로 넘어가고 그 통찰은 단순성 안에서 완성된다. 바흐의 음악이 흐르는 방식은 우리가 감정의 여정을 걷는 방식과 닮아 있다. 복잡한 마음을 풀고 귀를 기울이고 침묵 속에서 진실한 하나를 골라내는 일. 23번과 43번의 에너지란 결국 우리 삶의 한 장면을 바흐의 악보처럼 정제하고 조율해내는 내면의 악장이라 할 수 있다. 엘리오가 연주했던 바흐의 카프리치오,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스타일로 변주되던 음악은 결국 바흐 본래 원형으로 돌아온다. 처음엔 낭만주의적 감성으로, 다음엔 부조니의 구조적 해석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바흐의 진정성과 단순함 그 자체로. 이 흐름은 마치 엘리오의 감정이 복잡성과 통찰을 지나 마침내 정수에 도달하는 것처럼 음악을 통해 표현된 내면의 여정이다. 특히 이 곡의 기원, 사랑하는 형의 이별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바흐의 마음은 올리버와의 이별을 견디며 감정을 음악으로 정제해낸 엘리오의 모습과 겹쳐진다. 감정은 부정하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통과의 끝에서 우리는 침묵의 음악, 말없는 연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정수는 단지 침묵의 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새겨지고 살아가는 모든 다음 장면으로 흘러들어간다. 감정을 견뎌내고 수용하며 침묵 속에서 뽑아낸 음악이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순간들이 우리 존재의 결이 되어 살아있는 기억으로 또는 무의식의 언어로 스며든다. 정수의 체험은 삶과 분리된 명상적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한복판에서 길어올린 통합의 결과이며 슬픔도 사랑도 기억도 모두 나의 일부로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게 한다. 엘리오의 마지막 눈물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품은 채 다음 계절로 나아가는 준비이기도 하다.
그의 칸타타 깨어나라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러한 흐름을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예 중 하나다. 이 작품은 깨어있으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어 존재의 눈뜬과 내면의 기다림 그리고 영혼의 합일에 이르는 여정에 이른다. 열처녀의 비유를 바탕으로 한 이 칸타타는 단순한 종교적 경고를 넘어 감정이 고요히 움직이기 직전의 정적과 삶의 본질을 일깨우는 내면의 울림으로 다가온다. 깨어나라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라는 외침은 존재의 각성과 정체성의 감각을 자극하며 바흐는 이 칸타타 절반에 걸쳐 깨어있음, 기다림, 그리고 합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간의 유한성과 감정의 영원성을 병렬적으로 직조한다. 이는 마치 인간 내면의 여정을 악보 위에 정제된 언어로 풀어낸 것처럼 복잡한 감정이 침묵 속에서 단순한 통찰로 응결되는 구조를 드러낸다. 이 곡 네 번째 악장인 시온이 파수꾼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다는 신랑과 신부의 영적인 합의를 노래하지만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는 엘리오와 올리버의 초월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대입시킨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언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종교적 신비처럼 음악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이는 곧 감정이 어떻게 정제되어 정수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음악적 은유이기도 하다. 이 두 곡, 카프리치오와 칸타타 중 하나는 감정의 변주를 통해 정수를 이루고 다른 하나는 그 정수 이후의 깨어남과 내면의 확장을 이끄는 음악적 중심축이 된다. 바흐는 이 두 작품을 통해 감정의 진실이 어떻게 정제되어 고요 속의 깊은 통찰로 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바흐의 음악처럼 그 여름도 사랑도 그렇게 흐른다. 곡은 끝났어도 멜로디는 마음속에 남아 울린다. 그 정수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면서도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문다. 에필로그 침묵은 가장 온전한 표현이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끝나지 않는다. 마치 엘리오가 벽난로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에세이의 마지막 페이지 앞에 조용히 앉아 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을 때야 비로소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 시간은 흐르고 여름은 끝난다. 올리버는 떠나고 엘리오는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마주한다. 벽난로 앞에 홀로 앉은 엘리오. 불꽃은 잔잔히 타오르고 그의 얼굴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흐른다. 어떤 말도 없다. 어떤 설명도 독백도 없다.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정수이다. 유전자 키 23번의 CD는 모든 감정과 사고를 넘어서 존재의 가장 순수한 상태를 체험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 순간 엘리오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전달하고 있다.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포화된 상태이다. 모든 감정을, 모든 단어를, 모든 설명을 넘어서 도달한 상태. 그것은 상실 이후의 비탄이 아니라 사랑 이후의 수용이다. 유전자 키 23번의 정수와 43번의 에피파니는 그 침묵 속에서 꽃을 피운다. 엘리오의 아버지가 건네는 마지막 대사는 이 여정 전체를 통과한 후 정수와 에피파니에 도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통찰로 작용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상처를 너무 빨리 치유하려다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도려내고 말지.
그러다 보면 30이 되기도 전에 속이 텅 비어버리고 그 후엔 누구를 만나도 줄 게 없어져.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 위해 감정을 없애는 것, 그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야. 이 말은 유전자키 23번의 정수와 43번의 에피파니가 지닌 본질을 꿰뚫는다. 감정이란 억제할 대상이 아니라 통과되어야 할 생의 한 과정이라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도려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낄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본질에 도달하게 된다. 그 대사는 엘리오에게 말할 수 바흐의 카프리치오와 칸타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감정을 말한다. 카프리치오는 이별의 아픔을 반복하는 테마 속에 조용히 흘러보내며 감정을 정제된 선율로 이끈다. 칸타타는 깨어있으라는 고요한 울림으로 내면의 문을 두드리며 감정 너머의 자각으로 이끈다. 하나는 감정의 순례를, 다른 하나는 자각의 도래를 노래한다. 그리고 두 곡 모두 말이 끝난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의 울림을 증명한다. 엘리오가 연주하던 그 곡처럼 감정은 침묵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감정을 삶의 일부로 녹여내는 내면의 화성이 된다. 음악은 멈추어도 멜로디는 남는다. 여름이 끝나도 사랑은 흐른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키 23번과 43번의 여정이 안내하는 정수이다. 그것은 해석되거나 증명되는 진리가 아니라 그저 거기 있다는 것이다. 감정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고 사랑은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존재한다. 말이 끝난 그 자리에 가장 깊은 이해가 놓인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다시 살아가며 그 멜로디를 가슴에 품은 채 다음 계절을 맞이한다. 정수란 바로 그런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상태. Call Me By Your Name은 여름의 사랑을 다루지만 사실은 사랑이 남긴 내면의 울림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울림은 말을 줄이고 행동을 비우고 결국엔 존재 자체로 사랑하게 만든다. 이 여정을 따라온 우리도 어느새 느낀다. 사랑이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는 것이며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알문 말보다 선명하다. 침묵은 가장 온전한 표현이다. 엘리오처럼 우리도 이제 그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그 여름을,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을 그 사랑을.